자,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케이스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제가 대강 임의로 이제 뭐 나이와 어떤 성별과 이런 정보는 임의로 제가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친구는 만 한 5, 6세 정도 되는 이런 친구고요. 작년 3월 10일 날 처음 왔었네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21일,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1일이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쭉 치료를 받았던 친구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빨간 게 그냥 잔뜩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 와서 뇌파를 찍을 때 이렇게 새빨간 게 전부 다 나오는 뇌파를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세요. 네. 아, 이렇게 안 좋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전체가 다 빨갛게 나오는 이런 뇌파가 좀 안 좋은 패턴이었죠. 이 아래쪽에 선으로 그어진 이제 코히어런스도 이제 빨간색 선들이 많은 게, 이게 뇌가 흥분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흥분된 게 의미 있는 뇌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이 그냥 흥분만 되어 있는 뇌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뇌파 패턴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델타파보다도, 델타파가 보통 이제 발달 지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한테서는 불안에 관련된 뇌 활동이 너무 강해져 있어서 이 아래쪽에 렐러티브 파워는 오히려 델타파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베타 하이베타파가 오히려 더 높은 빨갛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처음 왔을 때 뇌파 소견이었고요. 그래서 불안도가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지금 뇌 기능의 장애 수준이 상당히 심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시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이 어렵고 이제 혼자만의 뭔가 이제 자극 추구 행동이나 상동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이게 이제 다음해 1월달, 올해 1월달에 뇌파를 다시 찍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를 쭉 치료를 한 거였거든요. 그 안에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거쳐서 1월달에 보니까 이 전두엽의 기능이나 불안도가 상당히 많이 좀 낮아진,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진 뇌파로 이제 변했죠. 그러나 이 델타파 이제 발달 지연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그래서 다른 뇌 기능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안정이 됐는데 발달이 조금 느려져 있는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조금씩 이제 없어져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빨간색 선들은 뭐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뇌가 이제 막 흥분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뇌 활동을 조금씩 이제 보이는 이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3월 달에 한 번 더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델타파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잡기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 이 같은 나이 또래 정상적인 아이들의 뇌 활동 뇌파와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이런 변화를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었고요. 이 불안도는 조금씩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말 표현도 할 수 있게 되고 지시 수행도 조금씩 가능해지고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행동 변화가 생기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예민한 것들은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7월달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와서 이제 뇌파를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 지연 패턴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해도 될 만큼 정상화가 되었고, 다른 패턴들도 전두엽 기능도 아주 좋고 불안도도 많이 낮아지고, 밑에 뇌 활동을 나타내는 이 코히어런스도 선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빨간색 선도 파란색 선도 없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이런 소견인데, 전두엽에만 약간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좀 이제 활성화돼서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기가 일어나고 있는 패턴으로 이제 보면은 될 만한 이런 패턴만 남아있는 식으로 매우 뇌파가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딱 눈으로 봐도 처음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치료 이제 종료를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일단은 좀 쉬고, 이런 좋은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뇌파를 찍어보면서 잘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받는 거는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지시 수행의 문제가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듣고 그거에 맞게 아이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 반응을 보이고, 또 자기 어떤 의견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좀 고도화된 이런 내용.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 수준과 좀 비슷한. 그래서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이제 관계 이런 게 아직은 약간 어려워서 조금씩 다른 친구들과 노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나, 그래서 아이들과 놀려고 그러기는 하나, 실제로 가서는 조금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좀 주변에 좀 맴도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그거 이외에는 선생님과의 학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전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증상이 개선이 된 이런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뇌파가 정상화가 됐다는 거는 아이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 기능을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뇌 활동이 이제 정상 아이들과 비슷하게 됐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좀 더 흡수하고 조금 더 익히고 좀 더 수련하고 조금 더 이제 경험하고 이러면서 같은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 수준으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따라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뇌파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슷한 속도로 이제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자폐장애라고 하는 게 타고 태어날 때 뇌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상과 만들어질 때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와는 좀 별도로 또 태어나서 불안도가 너무 높은 게 이런 정상적인 발달,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공존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뇌파를 교정시켜주는 의미는 어쨌든 불안에 관련된 거를 많이 줄여서 이제 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적고 후천적으로 발생한 불안의 문제가 클수록 거의 이제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슷한 정도로 어떤 기능이나 이런 수준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좀 심할수록 불안을 좀 줄여줘도 결국 아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됐을 때 본인이 보일 수 있는 펑션은 조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장 뇌의 컨디션 상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교정해 줄 수 있는 불안의 수준을 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아이한테는 가장 베스트 아웃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좋아지는 게, 뇌파가 좋아지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마다 모두 다 틀리겠죠.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사회성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로 놓고 봐서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보다는 약간 이제 후천적으로 불안의 문제가 조금 강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교정이 되니까 사회성 발달까지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결국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제 중에 이 친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했어요. 그래서 왜 자주 치료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주 치료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주 치료하는 게 뇌 기능이 조금 개선이 돼서 보일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더좀 어떤 여러 가지가 좀 말똥말똥해진다든지 전두엽이 조금 활성화가 더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 또 부정적인 부분이 따라 붙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이가 느끼는 불편감, 너무 자주 가게 되면 그런 치료가 거부감이 든다든지 싫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아이가 거부감이 심한 경우에는 오래 치료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결국은 발달이 서서히 올라와야 느낄 수 있는 이제 부모님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점들,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빨리 이렇게 한 1년 이상 치료해야 될 거를 그냥 몇 개월 안에 집중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사회성 발달이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친구도 자주 이제 치료를 받았었으면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어떤 요인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만 이 치료에 대한 거부감, 치료가 이제 본인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귀찮고, 그래서 거부감 때문에 오래 치료가 유지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뇌파의 개선이 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가속화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회성이 올라오는 거는 막 자주 더 치료를 받았어도 한 이 정도의 시간은 지나가야 사회성 발달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아직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발달의 속도를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단축시키거나 앞당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당장의 뇌 컨디션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는 있겠죠. 불안이 좀 줄어든다든지 기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말똥말똥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자주 받으면은 더 효과가 좋겠지만 그걸로 부모님이 막 만족감을 확 느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말이 좀 터지고 뭔가 언어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증상의 변화를 보인다든지 사회성 발달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이가 뇌가 좋아진 상태에서 발달이 뒤따라오면서 좀 좋아져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한다라고 해서 좀 아이의 발달의 개선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적당한 정도의 빈도로 아이와 부모님한테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정도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이런 결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폐장애 아이의 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요즘 또 이제 뭐 방학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자폐장애로 이제 새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뇌파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부모님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우시죠. 아, 우리 아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된 이런 케이스를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놓고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들을 옆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 지켜보시는 게 그렇게 되시면 어쨌든 뇌가 건강해지면서 아이가 불안이 줄어들면 그만큼 발달이 올라오는 효과를 이제 느끼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